숙문장 어휘편 데이 30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뜯어먹는 어휘책을 우리가 사용을 하는 이유는 아무리 쉬운 단어라도 여러 가지 품사를 가지고 있을 때 그걸 정확하게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알지 못하면 나중에 응용되는 문제를 만났을 때 쉬운 데서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 꼼꼼히 품사별로 공부를 할 테니까 이 책으로 수업 따라와 주세요. climate은 기후라는 뜻으로 특정한 장소에서 해마다 되풀이되는 종합적인 대기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일기예보는 weather라는 단어를 쓰지만 온대기후, 건조기후, 난대기후라는 말을 쓸 때는 climate이라는 말을 쓰는 거죠. 자, 여기서 온대기후라는 말은 최고로 더울 때 18도를 넘지 않고 최고로 추울 때 마이너스 3도를 넘지 않는 기후를 moderate climate이라고 합니다. 디그리라는 말은 여러 가지 단어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온도나 각도를 말할 때 몇 도, 섭씨 몇 도, 앵글 몇 도 이럴 때 쓰기도 하고 일부나 부분을 나타내는 정도라는 말을 쓸 때도 디그리라는 말을 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돼, 어느 정도까지는 봐줄게 이렇게 얘기할 때 a certain degree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위를 나타낼 때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받는 first degree를 학사학위라고 하고 석사를 졸업하고 받는 학위를 마스터즈 디그리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아티클은 뉴스, 잡지의 기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물품, 아이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금속이라는 말은 발음이 우리나라 발음과 너무 달라서 발음하기가 쑥스러울지라도 어떻게 발음하는지 알아야 듣기 평가에서 들었을 때 당황하지 않죠. 세러머니는 의식이라는 뜻인데 의식은 어떤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벌이는 행사를 얘기합니다. 오프닝 세러머니라고 하면 개회식이 되는 거죠. 숨겨진 보물에서 hidden treasure가 나왔는데 hidden은 hide라는 숨기다의 동사의 과거 분사 형태입니다. 과거 분사는 동사지만 형태를 변형해서 형용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사를 꾸며주죠. hidden treasure 하면 숨겨진 보물 이렇게 바뀌어지고요. 의식이라는 뜻이 있었던 ceremony는 결혼식에서 wedding ceremony라고 쓰고 개회식 opening ceremony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congratulation 한번 볼게요. 우리가 생일 축하해줄 때 congratulation라고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뒤에 복수를 붙여줘서 발음은 하지 않더라도 쓰실 때는 s를 붙여주셔야 되고 뭐뭐 때문에 축하해 라고 할 때 전치사를 on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뭐 때문에 축하하는지 너 생일이어서 축하해, 너 시험 붙어서 축하해, 너 합격해서 축하해 이럴 때 명사를 on 뒤에 써주셔서 뭐 때문에 축하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되고 congratulate는 동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축하할 때 congratulate라고 안 하고 축하해 옆에 복수를 붙여서 명사 형태로 말해준다는 걸 기억을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breath는 숨이라는 명사입니다. 발음 기호를 보면 숨이라고 명사를 말할 때는 breath라고 말하고 breathe라는 동사, 숨쉬다라고 할 때는 이도 붙이고 발음도 i로 바뀌어서 breathe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면 숨이라고 말할 때는 breath, 숨을 쉬다라고 할 때는 breathe 이렇게 바뀌는 거죠. 죽음이라는 거는 death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die라는 동사의 명사 형태예요. 그러면은 나 죽을 거야. 이러면 I will die 라고 하지만 죽은 사람을 die person이라고 하지 않고 dead라는 형용사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person이라는 명사 앞에 형용사 형태로 dead person이라고 붙여주는 거죠. 자, 통증 볼게요. headache는 두통이라는 말인데 우리가 통증을 말할 때 어떻게 말해주냐면 신체 명칭을 붙여주고 ache라는 A-C-H-E를 붙여주면 되는데 치통이라고 말할 때는 신체 부위 중에 치아를 말하는 거니까 tooth라고 붙이고 ache를 붙이면 toothache 해서 치통이 되는 거죠. muscle 볼게요. muscle은 근육이라는 명사예요. 그러면 근육이라는 명사는 muscle인데 형용사 형태는 muscular가 됩니다. muscular면 근육을이라는 뜻이에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woman은 여자라는 단수고 여기서 women 이렇게 하면 여자의 복수 형태가 돼요. 발음이 다르죠. 단수는 woman 이렇게 발음하고
복수는 women 이렇게 발음을 하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고 women like men 여기도 복수 with muscle 이러면 여기는 근육이라는 명사가 되는 거고요. 근육이 있는 남자를 좋아해 여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형용사를 쓰고 싶다. women like muscular men 이러면 얘는 형용사를 말해줘서 근육질의 남자를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어려운 세상이에요. 공부도 잘해야 되는데 근육도 있어야 돼. 단어 확인해 볼게요. 축하해라고 할 때 congratulate라는 동사 형태 안 쓴다고 했어요. 명사 형태로 오는데 s라고 복수 형태 붙여주고 여기에 on이라는 전치사 붙여서 뭐 때문에 축하하는지 얘기해 주는 거고 심호흡을 하다라는 동사를 말할 때는 breath라고 발음을 해서 breath라고 하고 이가 없는데 천천히 숨 쉬다라는 동사를 말해줄 때는 breathe라고 해서 이를 붙여준 형태를 써주시면 되죠. 나 두통 있어요. 이렇게 말할 때는 I have a headache 해서 head라는 신체의 부위 말해주고 거기에 ACH 붙여서 통증 표시해주고 나 두통 있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상대방은 나는 치통이 있어요. 통증 배틀이 일어난 거죠. I have a toothache 해서 신체 부위 치아 붙이고 뒤에 ACHE 붙여줍니다. 자, 근육 명사 형태로 해서 rag muscle 쓰는데 복수 형태로 s 붙여주고 근육질에라는 형용사를 쓸 때 muscular man 이렇게 해서 형태 바꿔줬어요. 베이스 볼게요. 우리가 나 기초가 부족해. 나 기초가 없어. 이럴 때 베이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럴 때는 우리가 명사로 쓴 건데 베이스 뒤에 on이나 on과 같은 뜻의 upon이 오면 뭐뭐에 근거를 두다는 동사가 됩니다. 그래서 A based on B 이렇게 말하면 A는 B를 근거로 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B죠. B라는 거에 더 비중을 두고 해석을 하셔야 나중에 이걸 응용한 문제를 봤을 때 그 두 문장 간의 그 단어 간의 관계를 파악하실 수가 있어요. 자, 밑에 보면 A movie based on a true story 이렇게 봤을 때 A movie는 A가 되는 거고 a true story는 B가 돼서 A는 B의 근간을 뒀다는 거죠. a true story는 실화니까 실화를 근거로 한 영화 이런 뜻이 됩니다. 자, 락이라는 거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는데 우리가 잘 쓰는 말 중에 잠그다, 문을 잠그다. 너 문을 잠글 필요가 있어. 문 좀 잠그고 다녀. You need to lock the door 할 때는 동사로 쓰인 거고 door lock이라고 하죠. door lock은 자물쇠라는 명사로 쓰인 겁니다. 자, dislike 볼게요. dislike는 싫어하다, like의 반대말이기도 하지만 싫어함이라는 명사가 돼요. 명사로 어떻게 쓰냐면 likes and dislikes, 좋고 싫음, 호불호 이렇게 말할 때는 dislikes가 명사가 되는 거죠. likes도 명사로 쓰였고 그러면 예문을 보면 his likes and dislikes are clear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좋고 싫음이 아주 분명합니다. 내 남자친구는 이거 할래? 너 이거 좋아해? 이거 싫어해? 이렇게 말하면 싫어해, 좋아해가 아주 분명한 거지. 그래서 여자친구가 남자친구를 dislike 하게 되는 거야. 자, 동사 볼게요. feed는 먹을 것을 주다, 먹이다 라는 뜻이 있는데 아이에게 수유를 하거나 동물에게 먹을 것을 주는 것을 feed라고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키우고 있는 애완견한테 나 사료 주러 가야 돼 이럴 때 feed라는 동사를 쓴다는 걸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나 집에서 지금 사육당하고 있어 이럴 때는 raise라는 동사를 쓴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raise는 무엇을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올리다, 문제를 들어 올리다, 문제를 제기하다라는 뜻이 있고 raise a problem 이렇게 쓰고 또 raise your hand 이러면 손을 들다라는 뜻이 있죠. 자, lend 볼게요. lend는 무엇을 빌려주는 거예요. borrow는 빌려오는 거고 빌려주는 게 렌트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주 쓰는 말 중에 렌트 했다는 말이 있죠. 렌트를 하고 rental 이런 말을 쓰는데 이럴 때는 rent를 써서 세를 주다라는 동사 또는 명사로 집세라는 뜻을 가진 rent를 쓴다는 걸 따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suffer는 고통을 겪다라는 동사예요. 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고통받고 있다. 고통을 겪다라고 할 때는 from이라는 전치사를 써줘요. 스트레스 받고 있어. 나 이 스트레스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 이럴 때는
suffer from stress. 이래서 from이라는 전치사를 써주시면 되고 hang이라는 건 걸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사 변형 형태를 보셔야 되는데 hang, hung, hung 이렇게 형태가 바뀐다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랩이라는 거는 싸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우리가 랩이라는 샌드위치 있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또띠아처럼 넓게 펴져 있는 것으로 싸다 이렇게 해서 랩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포장지라는 명사가 있어요. 그래서 gift wrap 하면 선물 포장지가 되는 거죠. 개에게 먹이를 주다 할 때 feed라는 동사 써준다고 했고 그에게 돈을 좀 빌려주다, 빌려주다는 borrow와 다른 뜻이죠. To lend him, 그에게 목적어, 돈을 빌리다 이렇게 두 가지의 목적어가 나왔어요. 누구에게 무엇을 빌리다. 그러면 borrow로 한번 문장 만들어 볼까요? I try to be nice to borrow him some money. 이러면 나는 노력을 해. 뭘 노력을 하냐면 be nice. 친절하려고 노력해. 왜? 뭐뭐 하기 위해서란 투부정사 같죠? 빌리기 위해서. 그에게 돈을 빌리기 위해서 친절하려고 노력한다. 현명하네. suffer 봤죠? 많은 고통을 겪다 to suffer a lot of pain 이라고 말을 썼어요. 자, 여기서 우리 하나만 보고 가자. 모든 학생들이 스트레스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쓸 때 all이라는 말을 쓰고 싶은 거야. 그러면 all 다음에는 단수가 오는지 복수가 오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둘 다 쓸 수 있어. 둘 다 쓸 수 있는데 단수가 오는 경우에는 셀 수가 없는 명사가 왔을 때 단수를 써주는 거고 복수를 쓰는 경우엔 셀 수가 있는 거고 every라는 말을 쓰면 뒤에는 항상 단수가 옵니다. 그래서 all students suffer from stress라고 하는 거고 every를 쓰고 싶으면 student는 무조건 단수 써야 된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형용사 볼게요. pleasant이라고 하면 즐거운이라는 형용사예요. 동사로 쓰면 please가 되죠. 문장 볼게요. I study hard to please my mom 이러면 to please, to 부정사, 뭐뭐 하기 위해를 써서 나는 엄마를 즐겁게 하기 위해 공부를 열심히 한다. 효자네. 쾌적한 여행이면 a pleasant trip 이렇게 써주는 거고 론니 볼게요. ly가 붙었는데 외로운이라는 형용사예요. ly가 붙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용사인 삼총사가 있습니다. 꼭 알아둬야 되는데 lovely가 있고 friendly가 있고 lonely가 있어요.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lonely죠. 얘네들은 부사처럼 보이지만 형용사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명사로 쓰면 loneliness라고 씁니다. polite 이거는 예의 바른 반대말 impolite 그리고 동의어로 rude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너 좀 공손하게 대해. 너 좀 예의 바르게 대해라. 이렇게 말할 때 be polite to others 이렇게 말했어. 누구에게 라는 전치사로 써줬죠. 투부정사 아니고 전치사로 써줬어요. 그리고 명령문 한번 만들 때 우리가 명령문은 동사 원형을 문장 앞에 넣어줬는데 이거를 be라는 말을 쓰면 여러 가지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 너 내 여자친구가 돼줘. 이러면 be my girlfriend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지.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자, 부정문을 만들어봐. 명령문 부정문을 만들어 보면 don't라는 말을 붙이고 그 다음에 원형을 만들어주면 되죠. Don't be rude to others. 다른 사람들한테 공손하지 않게 대하지 마. 너 무례하게 대하지 마. 여기는 be polite라는 예의 바른이라는 애를 써준 거고 여기는 rude라는 반대말을 써줬어. 반대말을 써줬으니까 don't가 붙어준 거지. 아까 be my girlfriend 응용해서 써주면 너 내 여자친구 하지 마. Don't be my girlfriend. 이렇게 말하면 되지. 진짜 너무 싫으면. 과체 중에 이러면 overweight이라고 해서 초과된이라는 over를 붙이고 weight이 되는 거죠. 자, 저체중 한번 볼까? low라는 말은 낮은이라는 말인데 low weight이라고 하면 overweight의 반대말이 되는 거죠. 자, 부사 볼게요. perhaps는 아마도라는 말이에요. maybe랑 같은 뜻이죠. 어떤 질문을 받았는데 뭐라고 딱히 구체적인 얘기를 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있어요. 자, 밑에 볼까? Do you think you did well on the test? 이렇게 물어봤어. 친구가 시험 딱 끝나자마자 물어본 거야. 너 시험 잘 본 것 같아? 이렇게 물어봤을 때 너무 잘 보거나 너무 못 봤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기가 좀 애매해. 이럴 때는 perhaps, 아마도, maybe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는 거야.
자, twice라는 표현은 두 배로라는 뜻이에요. 두 배로라는 부사야, 부사. 그래서 옆에 보면 일주일에 두 번 간다 이럴 때 to go twice a week. 고운데 갈 거야. 동사를 꾸며줘. 어떻게 몇 번을 가? 너 얼마나 가? 이럴 때 두 번 가. 이렇게 말해서 동사 뒤에 붙여주는 거지. 문장 하나 더 만들어 보면 I study twice more than my friends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 자, twice는 부사니까 부사는 동사 뒤에 오는 거죠. 그래서 study라는 동사 뒤에 twice라는 부사를 붙여줘서 내가 공부를 얼마나 하는지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친구보다 두 배는 더 공부한다. 친구들이 하루에 공부를 30분 해. 근데 나는 1시간 하는 거야. 이럴 때도 study twice라고 표시를 할 수 있죠. 창경궁에 홍화문이라고 있어요. 넓을 홍, 댈 화라고 해서 조화를 넓힌다는 뜻이죠. 영조와 정조는 이 문 앞에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행사를 했는데 이걸 그린 그림을 쌀 밑자를 써서 사미도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휘를 공부할 때 쉬운 단어라고 해서 뜻 하나 외우고 대충 넘어가기 시작하면 배가 고플 날이 와요. 어휘 공부를 할 때는 쌀 한 톨 한 톨 대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의 단어에 담긴 품사, 뜻을 제대로 기억을 해서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봐야 제대로 그 단어를 씹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수명당 어휘편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